안녕하세요. 오늘 이 단어 내용을 간추려요.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의 전개에 따라서 내용을 간추려 볼 건데요. 우리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 오늘 학습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글의 전개에 따라 내용 간추리기였는데, 글의 전개란 글이 진행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의 전개에 따라 간추리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도 잘 배웠는데요. 대표적인 글의 전개에는 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동물이 내는 소리와 같은 설명하는 글이 있고, 나무 그늘을 산 총각처럼 이야기 글이 있기도 하고요. 이제 오늘 학습할 내용인 에너지를 절약하자와 같은 제안하는 글도 있습니다. 설명하는 글은 전체를 살피고 중심 설명을 하고 뒷받침 내용을 설명하면서 전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잘 배워보았습니다. 그저 가운데 부분 보면 중심 문장이 있고 뒷받침에서 설명해주는 문장이 있는 것도 여러분이 잘 배워봤어요. 두 번째, 나무 그늘을 산 총각은 이야기 글인데요. 여러분, 이건 정리할 때 어떻게 했죠? 그죠? 시간, 장소, 사건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 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 장면에서 시간, 장소, 사건을 정리해 보고 그것을 문장으로 잘 정리를 해 보았던 것 다 기억이 나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제안하는 글인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어떻게 간추릴 수 있을까? 우리 그럼 이제 학습할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와 해결 방안을 생각하며 에너지를 절약하자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약하자. 우리는 생활을 편하고 넉넉하게 하려고 많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음식을 만들거나 집을 따뜻하게 하거나 불을 밝히려고 가스나 전기를 쓴다. 또 자동차를 타고 다니려면 석유가 필요하며 공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 때에도 전기를 사용한다. 석탄, 석유, 가스, 전기 같은 에너지 자원은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쓰고 나면 더는 에너지 자원을 구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석유는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아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에너지를 어떻게 절약해야 할까?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된다.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쓰지 않는 꽃게는 반드시 뽑아두고 빈방에 켜놓은 전기불은 끈다. 그리고 뜨거운 음식은 식힌 뒤에 냉장고에 넣는다. 다음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곳을 쓰고 조명기구는 전기가 적게 드는 제품을 사용한다. 한여름에는 냉방기를 적게 쓰고 겨울에도 난방기구를 덜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아보았다. 에너지 절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해야 한다. 모두 잘 읽어보았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를 절약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나왔죠? 맞아요. 바로 위에 있긴 해요. 석탄, 석유, 가스, 전기 같은 에너지 자원은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래요. 다 쓰고 나면 더는 자원을 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한대요. 그럼 이 사람은 이 글을 왜 썼을까?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글을 왜 썼을까? 그렇죠. 바로 이게 제목에 나와 있어요.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용을 잘 파악해 봤는데요. 교과서 85쪽 2번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에너지를 절약하자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한번 말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친구가 생각해야 될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먼저 의견을 내세운 글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해. 그죠? 의견을 내세운, 제안하는 글이라는 것. 두 번째,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봐야 해. 세 번째 친구의 답이 비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기억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간추릴 수 있을까? 뭘 찾으면 될까요? 맞았어요. 친구들 막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요. 이런 얘기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나 중심 내용을 찾아보면 돼 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 있는 친구의 말풍선에 이 내용을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말풍선의 답을 한번 적어볼까요? 말풍선에 잘 적어보았나요? 그럼 이제 간추리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우리 3번 에너지를 절약하자를 다시 읽고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85쪽에 있는 이게 3번을 다시 한번 잘 봐볼까요?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간추릴 때 봤더니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 문제점 아래쪽에 봤더니 해결 방안이 1, 2 두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각자 해결 방안 아래쪽에 실천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을 간추릴 때 문제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해결 방안과 실천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3번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볼까요? 그럼 우리 제일 처음 일단 이렇게 내용을 간추리려면 문단을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몇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단 찾기 방법 떠올려 볼까요? 그렇죠. 우리 문단은 보통 줄을 바꿔서 처음 한 칸을 비우고 쓰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한 칸이 지금 비워져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 다음 또 석탄, 에너지를 우리가 다음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총 몇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죠? 맞았습니다. 총 6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문단을 잘 찾았으니까 그 다음은 뭘 하면 될까요? 맞았어요. 바로 중심 문장을 찾아보면 됩니다. 문단마다 중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이건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밑줄을 쳐주기 바랍니다. 모두 잘 해보았나요? 선생님과 함께 그럼 중심 문장을 잘 찾았는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중심 문장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는 생활을 편하고 넉넉하게 하려고 많은 에너지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맞습니다. 에너지 자원은 한없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봤을 때 세 번째 문단은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있으니까 처음일까? 두 번째일까? 자, 뭐부터? 여기선 결국 에너지를 절약하는 걸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된다. 자, 그럼 네 번째 문단도 여러분이 조금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생각한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뜨거운 음식은 식힌 뒤에 냉장고에 넣는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두 번째 문장에 먼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다섯 번째 문단은 뭘까요? 그죠? 먼저가 나오고 이제 다음은 나오겠죠. 다음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마지막 문단의 중심 문장은 자,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 방법을 알아보았다일까요?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해야 한다일까요? 그렇죠. 바로 실천해야 한다. 자, 여기까지 중심 문장을 여러분이 다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간추려 봐야 돼요. 자, 그럼 간추릴 때 어떻게 간추려야 될까? 우리 미리 3번을 좀 보고 왔죠. 문제점을 찾아봐야 되고 해결 방안을 찾아봐야 되고 실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 문제점은 어디에 있을까? 문제점, 1문단에 문제점이 있을까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만 얘기해 주죠. 두 번째 문단을 봤더니 이런 자원이 한없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맞았어요. 이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석탄, 석유, 가스, 전기 같은 에너지 자원은 한없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해결 방안은 뭘까요?
그렇죠. 해결 방안 두 가지가 제시되었어요. 친구들 막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 먼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요. 이 해결 방안 1에 대한 실천 방법은 뭘까요? 바로 뒤에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이 잘 찾았을 것 같아요. 맞았어요. 실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쓰지 않는 꽃게는 반드시 뽑아놓고 빈 방에 켜놓은 전기불을 끄는 것과 뜨거운 음식은 식힌 뒤에 냉장고에 넣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걸 끝일까요? 해결 방안이 하나가 더 있었죠. 그죠?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이래요. 그럼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줄일까? 실천 방법은? 맞아요. 바로 뒤에 있었어요.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쓰고 조명기구는 전기가 적게 드는 제품을 사용한다. 또 한여름에는 냉방기를 적게 쓰고 겨울에도 난방기구를 덜 쓰도록 노력한다. 자, 우리 그러면 문제점, 해결 방안, 실천 방법을 잘 찾아보았는데요. 우리 이렇게 잘 찾은 걸 찾아보았다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교과서 83쪽이랑 84쪽에 잘 표시를 하고 우리 3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아무래도 조금 적는 칸이 작긴 해요. 그래도 글씨를 최대한 반듯하게 해서 해결 방안과 실천 방법을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정리해 볼까요? 모두 다 정리를 잘 해보았나요? 그럼 오늘 제안하는 글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자, 맨 처음에 뭐 했어요? 그죠? 문단을 찾고 중심 문장에 밑줄을 치고 문제점, 해결 방안, 실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제안하는 글의 전개는 역시 문제점이 있고 해결 방안 1의 실천 방법, 해결 방안 2의 실천 방법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서 내용을 간추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87쪽 되돌아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건데요. 글의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서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는 전개, 중심, 사건입니다. 자, 그럼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세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이제 선생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장을 연결해 글 전체의 내용을 간추리면 될까요? 그렇죠. 중심 문장이었습니다. 이야기에서 일어난 중요한 무엇을, 그렇죠. 사건을 중심으로. 마지막 글의 뭐에 따라서, 전개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 간추린다 라고 여러분도 잘 찾아보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수업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빠진 거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맞았어요. 86쪽에 4번과 5번이 빠졌습니다. 자, 4번 에너지를 절약하자의 간추린 내용을 가족에게 말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우리 가족이 실천할 에너지 절약 약속을 가족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되어 있는데 이건 같이 할 거예요. 패들렛에 우리 가족의 에너지 절약 약속을 올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패들렛에 올리기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는 책에다만 써와도 돼요. 물론 여러분 패들렛에 올린 친구들도 여기 86쪽에 4개를 써야 돼요. 86쪽에 정리를 하고 패들렛에 올려서 친구들과 함께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교과서에도 하고 패들렛에도 우리 가족의 에너지 절약 약속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정말 이제 수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공부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오늘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더 행복하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